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스톤 아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가락 2개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풀스톤을 진행을 해볼 거고 한쪽 손에는 이제 이런 파츠들을 이용한 풀스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풀스톤을 진행하는 데에다가는 보통 밑에다가 글리터를 많이 작업을 해놓죠. 그래서 오늘 골드 느낌으로 좀 꾸며보려고 골드 글리터들을 준비해봤어요. 글리터를 이제 믹스할 때는 사용하는 젤은 투명한 젤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너무 점성이 있는 찐득찐득한 그런 젤보다는 살짝 묽은 점성의 클리어 젤을 사용을 하시는 게 클리어 젤. 꼭 클리어 젤이 아니어도 돼요. 탑이어도 되고 베이스여도 돼요. 그래서 점성이 좀 묽은 아이를 사용을 하시는 게 발림성이 좀 간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성이 있는 클리어 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띡하니까 이제 발림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발리거나, 이제 풀스톤 작업할 때에는 아무래도 스톤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업을 두께감이 없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글리터 사용을 할 때 글리터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글리터들을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팔레트에다가 이제 글리터를 믹스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 손톱이 팔레트다 생각하고 바로 묻혀서 손톱 위에서 점성을 확인하면서 점도를 좀 묽은 것 같다 그러면은 글리터를 조금 더 해서 이것보다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조금 더 요 정도 점도가 난 좋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때 글리터를 풀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때 글리터는 아무래도 다른 컬러들이랑은 다르게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밀듯이 얹어 놓듯이 바르셔야 되죠. 얹어 놓듯이. 너무 쓸어버리면 양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풀스톤을 할 때는 너무 두께감 있게 올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발라주세요. 살짝씩 희끗희끗하게 비춰도 상관없습니다. 큐어링. 그러고 나서 저는 살짝 이렇게 핑크 골드 느낌을 좀 연출을 하고 싶어서, 사실 풀스톤 들어가고 나면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이드나 큐티클 쪽 이런 데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풀스톤을 올리고 나면 보통 이 글리터들은 어디가 보여요? 이런 사이드나 큐티클 쪽, 그죠? 이런 데까지 스톤이 붙지 않기 때문에 스톤과 잘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사이드나 큐티클 쪽 위주로 좀 도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후에 지금 한쪽 손은 글리터를 도포하지 않고 스톤 아트를 하고 싶어서 누드톤을 좀 발라볼게요. 손톱 엣지가 비치는 것만 좀 막아줄 정도의, 보완을 해줄 정도의 색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너무 탁해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바를게요. 네, 큐어링. 이렇게 진행한 후에 지금 중지부터 먼저 꾸며볼게요. 지금 이런 파츠들을 붙일 건데, 파츠들 붙일 때 여기다가 탑 코팅을 해주셔도 되고요. 탑 코팅을 먼저 탑 바르고 미경화제를 닦아주신 다음에 파츠를 글루를 사용을 해서 붙일 거예요. 글루를 사용해서 붙일 때는 우리 미경화 젤이 없어야 되잖아요. 끈적끈적한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글루를 사용하면은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미경화 젤을 닦아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탑 코팅을 안 하고 바로 이 컬러에 미경화 젤을 닦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컬러가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아세톤이 닿아서 살짝 아주 정말 미세하게 컬러가 조금 지워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탑 코팅을 하지 않고 그냥 컬러에 남은 미경화제를 바로 닦아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색 폴리시 레드라든지, 특히 레드 같은 경우 컬러링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아무런 코팅을 하지 않고 아세톤을 닦게 될 경우 사이드나 큐티클 쪽에 있는 컬러링이 발색이 약해지면서 벗겨지죠. 어느 정도 지워지는 거예요, 아세톤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컬러 같은 경우는 탑 코팅을 하고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짝 엣지만 가려지는 느낌으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바른 컬러라서 저는 그냥 바로 미경화제로 닦아줬습니다. 자, 글루를 사용을 해서 너무 많이 도포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로 도포하냐면 내가 올려놨을 때 주변으로 글루가 너무 많이 삐져나오지 않는 정도로만 글루를 도포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붙여버리면은 글루가 유동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옆으로 바로 흐르거나 이렇게 파츠의 무게 때문에 파츠가 옆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루 드라이 사용해서 조금 정말 소량을 이 주변에 살짝 도포하고 여기에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 묻혀놓은 글루를 살짝 굳힐게요. 그 다음에 붙일게요. 옆에 풀스톤을 가득 채워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조금 비어있는 듯한 디자인이 예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완전히 고정시켜 줄게요. 완전히. 이때 아세톤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는 항상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플라스틱이라서 바로 아세톤 닿자마자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변만 좀 닦아 놓을게요. 주변 정리를 좀 해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파츠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글루를 사용을 해서 부착을 해줬고, 나머지 그 외에 이런 작은 스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젤을 이용을 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젤과 글루는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이 글루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끔 도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루들이랑 이제 젤이랑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는 소량 사용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그 외에 스톤들을 부착할 때 쓰는 젤과 호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스톤들 자랑 좀 해볼게요. 사실 무슨 디자인을 할지 몰라서 일단 깔아놨어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픽스젤 같은 경우는 살짝의 이제 뿌연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젤을 도포를 한다면 밑에 있는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먼저 도포를 해줄게요. 내가 디자인을 할 곳에만. 그래서 디자인이 없는 곳에는 도포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뿌연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디자인들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예쁘다. 큐링.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 풀스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글루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붙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제 클리어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스톤과 파츠가 함께 들어가 있는 아트 같은 경우 샛필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버레이를 해줄 건데, 오버레이 할 때 스와로브스키 스톤이 들어간 부분은 위에 오버레이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오버레이 해줘야 될 것은 진주, 그리고 그 외에 젤 컬러가 돋보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작은 볼참들, 이런 거 오버레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파츠의 측면을 어느 정도 오버를 해줘서 고정도 좀 더 해주고 견고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 너무 불편함이 없도록 측면을 조금 메꿔줄 거예요. 섹션을 나눠서 한꺼번에 도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이 부분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클리어 같은 경우는 탑젤의 기능이 없는 클리어의 기능만 하는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 후에 탑젤 도포를 또 해줘야 돼요.
요 정도 측면만 먼저 오버레이를 해주고 큐어링을 해볼게요. 큐어링. 그러고 나서 이제 반대편 쪽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제가 탑 기능이 같이 있는 이런 크레이지 탑 같은 걸로 한 번에 오버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일단 뭐 두께감이나 더 정확한 쉐입이나 표면 정리를 위해서 저는 파일링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파일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광택감이 사라져서 굳이 탑 기능을 하는 클리어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탑의 기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탑 기능만 따로 하는 탑을 사용을 하는 게 광택력이 좋아서 완성도가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리어 따로, 탑 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택 뭐 크레이지 탑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아쉽지 않아, 또는 나는 오버레이를 한 번에 좀 만족스럽게 해서 굳이 파일링 같은 걸 통해서 뭐 두께감이나 아니면 뭐 표면 정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게끔 잘 어울리니까 크레이지 탑만 해도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넣어주세요. 물론 이제 액세서리들이 있다 보니까 파일링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필 브러쉬로 섹션을 나눠서 섬세하게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 오버레이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오버레이 하고 나서도 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더 보완을 해줍니다. 내가 한번 오버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놓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때 실수했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씩 더 도포를 해줘요. 여기가 살짝 꺼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오버레이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오버레이를 맞춰줬고, 나머지 풀 컬러링 되어 있는데도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오버레이 작업을 전체 마무리했고요.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과 쉐입의 완성도를 위해서 파일링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파일링을 통해서 쉐입과 표면 정리를 완벽하게 해줬고요. 제가 파일링을 이렇게 컬러링이나 클리어젤 이후에 하는 이유는, 컬러링을 다 하고 클리어젤까지 다 했을 때 그때 이 쉐입이나 표면의 느낌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쉐입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탑을 도포해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고 정말 탑의 기능만 하는 탑젤이에요. 즉 광택제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준다거나 이런 오버레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택력은 굉장히 좋지만 다른 오버레이와 함께 겸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따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자, 지금 중지 빼고는 다 탑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예요. 지금 중지는 왜 따로 보여드리냐면, 지금 제가 클리어가 제대로 닿지 않거나 탑을 도포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안쪽 같은 경우, 그리고 너무 뾰족뾰족해서 일상생활 하시기에 불편해서 우리가 조금 젤의 두께로 마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클리어 젤을 사용하는 것보다 광택력이 있는 크레이지 탑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탑을 도포하기 힘든 이런 큐티클 안쪽,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탑 같은 경우 굉장히 묽기 때문에 큐티클 안쪽을 잘 바르려고 이렇게 브러쉬를 갖다 대거나 하면은 금방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을 바르기 전에 크레이지 탑으로
크레이지탑은 점도가 굉장히 쫀쫀하잖아요. 안쪽 발라주고, 그리고 이런 사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탑을 도포할 때 좀 힘든 부위들, 그리고 뾰족한 스톤들, 이런 모서리 같은데 어느 정도 두께감을 줘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데를 일반 클리어로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 스톤 위에까지 젤이 올라와서 뿌얘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크레이지탑은 탑 기능을 하니까 스톤 위에 좀 올라오더라도 어느 정도 광택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서리 뾰족뾰족한 데들 살짝 둥글게 두께가 있는 젤로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요즘 뭐 릴스나 뭐 동영상들 보면은 보통 이런 오버레이 작업 같은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스톤만 예쁘게 착착착착 스톤 딱 붙이고 파츠 착 붙여서 이렇게 짜란 해서 보여주시는 영상들 많더라고요. 사실 살롱에서 그렇게 해서 완성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살롱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불편함도 없으셔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크레이지 탑을 도포를 한 후에 전체에 이제 크레이지 탑이 닿지 않았던 부분들, 사이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탑을 도포할게요. 탑 도포할 때도 마찬가지, 클리어 젤이랑 마찬가지 스와로브스키 스톤 있는 데는 빼고 도포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자, 미경화 젤이 남는 탑젤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경화 젤을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 우리 이제 풀스톤 작업할 거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루랑 젤은 호환이 잘 되지 않고 이 미경화 젤,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미경화 젤 위에다가 글루를 도포할 경우에는 다 우르르 떨어집니다. 통째로. 그래서 꼭 풀스톤 하기 전에 이렇게 미경화 젤 꼭 닦아주시고, 요 초보들 꼭 한 번씩 실수하시더라고요. 저희 샵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풀스톤이 뚝 떨어져서 오세요. 그래서 미경화 젤, 끈적끈적한 미경화 젤을 꼭 닦아주시고, 이제 글루를 사용을 해서 여기 골드 풀스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루 도포량은 물론 당연히 적은 것보단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글루 도포할 때 지금 요 정도 도포를 했고, 우리가 스톤을 사이드까지 가득 채워서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손톱이 뚱뚱해 보이겠죠? 그래서 글루 같은 경우 도포할 때 사이드까지 도포하기보다는 내가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이는 요 부위까지만 도포를 해주시고, 도포를 하시는 방법은 너무 꾹 누르시기보다는 그냥 표면에서 쓱 허공에서 일정하게 요렇게 어느 정도 톡톡한 양을 도포해줬어요. 글루의 양이 너무 많으면 스톤 사이사이로 삐져나온다든지, 또는 스톤이 없는 부위까지 글루가 삐져나온다든지 해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보일 수 있고요. 글루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글루 양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풀스톤 같은 경우 어떻게 붙이는 게 예뻐요? 이런 질문들 많으신데 그냥 키포인트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내 손톱이 뚱뚱해 보이거나 투박해 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손톱의 11자 스트레이트 밖으로 벗어나거나 큐티클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날씬해 보이게 붙이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글루 위에 스톤을 붙일 때 너무 꾹 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얹어주세요. 그 이유는 너무 꾹 누르게 되면 스톤과 이 손톱 사이에 있는 글루가 없어지게 되겠죠. 꾹 누르면은. 그래서 부착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얹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꾹 누르지 않고.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글루 위에다가 스톤들을 이렇게 얹어놔가지고 붕 뜨게끔 얹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꾹 누르지만 않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자, 먼저 큰 스톤들을 배치를 해줬어요. 큰 스톤들을. 저는 지금 얄쌍한 오벌 쉐입이라서 살짝 이렇게 길쭉한 스톤들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줬고, 제가 이런 모양으로 스톤을 많이 붙이는데 이런 방식을 알려줬더니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스톤들을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평행되게 이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톤을 붙일 때는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느낌으로 좀 배치를 해주시면 볼 때 더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스톤들을 배치한 다음에 작은 스톤들로 여기를 동그란 애들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다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이 큰 스톤들과 조화가 안 되고 양 사이드들을 그냥 동그란 애들로 채워버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공간에는 큰 스톤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큰 부위들을 살짝 큰 스톤들을 이용해서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들에 작은 스톤들을 이용을 해서 방금 붙였던 큰 스톤들의 양옆이라든지 줄 지어서 다 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밑에 글리터들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게 지금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스톤 같아요. 지금 사이드가 스톤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풀스톤과 가장 조화로울 수 있는 밑에 글리터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글루 드라이 도포해서 글루로 붙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왜냐하면 글루 드라이 너무 많이 뿌리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뿌리고 살짝의 시간의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글루 드라이 너무 한 번에 많은 양 도포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차가움을 느끼고 냄새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양을 도포한 후에 어느 정도 한 3초, 5초 정도 여유를 두고 아세톤을 사용을 해서 또는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위에 백탁 현상, 글루가 올라와서 살짝 뿌얘지는 현상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고 나서 만져보는 거예요. 좀 뾰족한 부분들은 없나? 사용하실 때 불편하시거나 하시는 부분 없나? 만져보고 지금 좀 걸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택력을 가지고 있는 크레이지 탑으로. 크레이지 탑의 장점은 두께감도 있고 어느 정도 광택감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살짝 메꿔주시는 거예요. 큐어링. 자, 지금 이렇게 글루를 사용해서 붙이고 또 마지막에는 젤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삐져나와 있으면은 이제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런 젤을 이용해서 막는 작업을 할 때 젤과 글루가 호환이 잘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글루의 양을 적절하게 잘 도포를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을 젤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은 아주 지속력도 높고 그리고 간편하고 시술이 저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를 이렇게 막 크레이지 탑이나 이런 걸로 메꿔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스톤 배치를 굉장히 이렇게 잘 테트리스 하듯이 맞춰서 요 사이사이 공간이 없게끔 먼저 작업을 해주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불편한 부분들만 보통은 여기 또는 여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소량을 사용을 해서 마감 처리를 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디자인 이렇게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완성!